우리 이제 법률 패스트트랙 이어서 하고 있고요. 아까 첫 질문으로 봤었던 게 사단법인 지문이었고 약간 실용적 성격의 지문들이에요. 그리고 ICT 지문. 그래서 디지털세 같은 경우에는 옛날 해설 강의를 참조하세요. 자, 다시 설명드립니다. 지금 크게 두 축이 있다고 법률 지문에. 한 축은 뭐냐면 좀 근본적인 것들. 헌법, 민법, 형법을 두고 민법은 사법이고 사법은 개인과 개인, 즉 사인과 사인 간의 권리관계를 규정하는 법이다. 형법은요, 공법. 공권력과 사인, 공권력과 개인 간의 권리관계를 규정하는 법이다. 사인과 사인에서 제일 중요한 건 계약관계예요. 계약 관련된 지문이 5지문이야. 그래서 왜냐하면 계약 한번 잘못하면 인생 나락갑니다. 제가 그랬어요. 제가 사회초년생 때 보통 인간 강사 계약은 7년 계약이야. 여러분 사실 계약은요 어길 수도 있는 거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 근데 나 혼자 똑바로 살겠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 다 병신이면 나도 병신 돼야지 나만 잘 산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인간 계약 2번 묶이면 14년이야. 그래서 2009년에 계약했고 14년 돼. 얼마야? 23년. 올해까지 계약이 묶여 있는 거야 이제. 병신 됐죠 인생이. 그러면 어느새 20대에 계약하는 사람이 40대가 돼 있는 거야. 인생이 그래서 그렇게 맛이 가기 때문에 여러분 계약서 함부로 쓰는 게 아닙니다. 그런 내용들 다 다루고 있고 특히 올해 3월 합평이 되게 중요했죠. 자, 어떤 내용이 나니? 아파트 등기에 대한 내용이 나오지. 아파트 매매 계약에 대한 내용이 나왔지. 등기부 등본을 보는 게 3월 합평 고3 시험이었죠. 내가 그리고 분명히 얘기했지. 전세권 나올 거다. 어머나 고2에 나와버렸네. 그리고 하나 더. 고1 시험 뭐 나왔니? 프로이트와 칼 융의 정신분석학 나왔다고. 특히 고1 문학작품은 뭐야? 자화상 같은 자아성찰이야. 프로이트와 융도 역시 마찬가지 정신분석학, 자아성찰의 학문적, 이론적 가장 권위 있는 심리학적 이론을 우리가 학습할 수 있었기 때문에 3월 학평은 고1 난이도가 좀 쉽고 고2 난이도는 좀 어려운 게 있지만 그런 건 둘째치고 기출 연계될 수 있는 소재이기 때문에 또 여러분 인생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 같이 보시라고 그랬어요. 다시 이제 법률로 온다. 법은요 실용적인 측면이 있고 이론적인 측면이 있어. 이론적인 측면은 추후에 다룰 거야. 오늘 이제 실용적인 측면이야. 자, 실용적인 측면의 법률 지문의 특성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정보량이 빵빵 터진다는 거야. 그리고 두 번째, 법률 지문은 철저하게 기존 기출과 EBS의 연결고리가 존재하고 따라서 EBS와 기출을 엮어서 재구성, 재해석하셔야 돼요. 자, 얘는 뭐냐면 잘 들어. 6월 평가원에 디지털세 지문이 나왔잖아. 디지털세가 뭐니? 이 개념을 잠깐 설명을 해줄게. 꼭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아일랜드 같은 나라가 있어. 아일랜드 같은 나라는요 저 구석에 처박혀 있는 정말 맨날 우중충하고 막 비 오고 재미없는 동네야. 영국 옆에 있는 되게 재미없는 동네야. 근데 얘네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법인세율을 5%만 해주는 거야. 예를 들면. 근데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법인세율이 예를 들면 20%라고 해보자. 미국 같은 경우에 뭐 20%라고 해보자. 자, 그럼 잘 들어. 구글 같은 기업이요 한국에서 영업을 했어. 자, 100억을 벌었으면 한국에다가 얼마 내야 되니? 20억을 세금을 내야 되잖아. 이해됐어요? 이해됐어? 그런데 얘네가 이걸 안 내고 싶은 거야. 그럼 어떻게 해버리냐? 아일랜드 지사를 설립을 해. 그래서 아일랜드 지사에다가 한국에서 노열티를 지급하게 만드는 거예요. 지적재산권 사용권에 대한 권리를 판매하고 노열티를 지급하게 해버리는 거야. 이해됐어? 이거를 한 90억 내버리는 거야. 그러면 10억 이익으로 주니까 세금은 2억만 내면 돼요. 됐니? 아일랜드에서는 그러면 4.5억만 내면 되는 거죠. 즉 원래대로라면 우리나라에 내야 될 세금이 20억이었던 새끼들이 우리나라에 꼴랑 2억 내고 아일랜드 4.5억 내고 6.5억만 내는 절세 기법이에요. 합법이에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막을까가 지금 고민인 거야. 전 세계적으로. 해야죠. 그래서 이런 법과 제도가요 굉장히 느슨하게 따라와요. 얼마 전에 우리 아파트에 공고가 붙었어. 공유 킥보드 좀 주차 좀 똑바로 해달래. 저는 제 거예요. 주차 똑바로 하고 다녀. 그런데 이제 공유 킥보드는 대충 걷다가 널브러 나. 원래 이제 한 재작년인가 강남이 개판이었어 진짜. 그래서 조랭가가 있었을 거야. 그래서 이제 강남에서 널브러 놓으면 싫어가. 누군가 벌금 내야 돼. 여기도 아마 곧 조례가 나오겠죠. 근데 공유 킥보드가 왔을 때 어떤 문제였냐? 이 골치 아픈 거야. 바퀴가 2개잖아. 차는 아니잖아. 오토바이인가? 오토바이도 아니야. 이게 뭐지 도대체 이거? 이렇게 됐던 거예요. 자전거는 더더욱 아니야. 그래서 처음에는 면허증이 있어야 됐다가 뭐 14세 이상이면 탈 수 있다가 뭐 난장판이 됐던 거야. 무슨 얘기야?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사회가 변하는 속도는 엄청 빠른데 법과 제도는 되게 느슨히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게 왜 그러냐면 한 번 정하면 그대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신중하게 정해져. 그러니까 속도차가 어마어마한 거야. 드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옛날에 드론 처음 나왔을 때 이게 비행체로 볼 수가 없고 뭔지를 모르겠는 거야. 드론 띄워가지고 막 영상 촬영해도 돼. 근데 이제는 비행체로 규정했기 때문에 드론을 띄워서 촬영을 하려면 그게 비행 허가 구역 같은 경우에는 허가를 받고 해야 되는 거야. 그런 식으로 과학기술은 발달했고 사회는 엄청 변해가는데 쟤는 못 따라와. 자, 그런 사소한 것들 말고 자,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자율주행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저는 자율주행 택시 나오면 사실 자율주행 택시를 타고 싶어. 왜? 인간이 모는 택시는 운전자의 운전 성향에 따라가지고 위험하잖아. 딱 봤는데 탔는데 우리 할아버지보다 나이가 더 들어 보여. 그리고 기사님 저 서울역 가주세요 라고 했더니 어디요? 서울역이요. 어디요? 서울역이요. 이거 잘못 탔나?
갑자기 기사님이 운전하는데 휘청휘청해. 예를 들어 술 드셨나? 씨발 살아갈 수 있나? 보다는 AI가 훨씬 나은 거지. 문제는 사고가 나. 누구 책임이야? 테슬라가 책임질 거야? 뭐 아니면 내가 타고 있는 AI 택시 AI를 갖다 법정에 세워가지고 너희 새끼 왜 사고 냈어 그럴 거야? 아니면 뭐 승객으로 타고 있는 내가 책임을 져야 돼요? 환장하는 거야. 즉 무슨 얘기예요? 이런 기술들은 좋은 건 맞는데 법과 제도가 못 따라가고 있다고. 이게 6월 평가원 디지털세 지문이었기 때문에 그걸 구체적으로 다룬 게 이번 여러분이 풀었던 21학년도 9월 평가원에 이어져서 출제가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 찐 주제는 뭐냐면요. 과학기술 발달했는데 어떻게 해결할래요? 어떻게 해결한다고? 잘 들어. 상권 분립은요. 옛날에 뭐 있지? 그 내 몸속에 총알이 몇 발 있습니다. 그거 암살인가? 거기도 나와. 거기에 김구 선생님이 나와서 그 얘기한다고요.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로 우리 이렇게 일하고 있네라고. 이건 민주주의의 근간이죠. 권력을 쪼개놓는 거. 문제는 입법부는요. 국회의원 300명도 안 돼. 반면에 행정부는 꽤 많을걸요. 거의 100만, 10만인가 100만인가 그럴 거야. 그러면요. 도저히 입법부나 사법부가 규모상, 구조상 행정부를 따라갈 수가 없고 특히나 이런 거는 바로바로 행정부에서 행정처분을 해줘야 돼. 따라서 행정부 역할이 비대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야. 야, 상권분립 위배되지 않겠어? 두 가지 문제가 생겼다고 이렇게. 첫 번째 뭐라고? 과학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제도가 못 따라오는 문제. 두 번째는 뭐라고? 민주주의 근간이 상권분립에 흔들리는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 질문은 그런 질문이야. 그러면서 정부량이 빵빵 터졌는데 이렇게 표 처리를 깔끔하게 하시는 연습을 하셔야 돼. 이게 실전에서 현실적으로 가능하든 못 가능하든지 간에 이렇게 처리하지 않잖아요. 굉장히 고생합니다. 그냥 차라리 이렇게 처리하는 게 현실적으로 실전에서 풀었던 방법이라고 나는 보여. 물론 피지컬이 되고 발치도 잘하는 친구들은 나름의 방법으로 비웠겠지만 아니에요. 그냥 이거예요. 자, 그래서 잘 따라오시고 자, 같이 지문 털어보겠습니다. 1단락 주제 세팅. 국가, 지방자치단체 같은 행정의 주체가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에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규제라는 것에 정의를 냈어요. 자, 그럼 봐. 주체는요, 행정부야. 주체는요, 행정부고 행정부가 봐. 행정을 하는 게 아니라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건요. 사법부나 입법부가 할 일이야. 근데 얘가 사법부나 입법부가 할 일을 한다고? 벌써 여기서 첫 번째 문제. 상권 분립의 문제가 생기죠. 좀 이따 나와서 미리 쓴 거야. 상권 분립. 아,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겠대? 입법부가 근거해 줬으니까 해결을 하겠대. 오케이. 자, 상권 분립의 문제 뭐라고요? 입법부가 제정한 법률에 근거하면 일단 오케이. 왜? 입법부가 위임을 해줬으니까 법적 근거로. 야, 그렇지만 그게 너무 도가 넘어가고 있어. 입법부가 아니라 또는 입법부 대신 행정부가 죄다 처하고 있다고. 그 입법부 있어서 뭐 할 거야? 아니 입법부에 뭐 권한을 키울 거야? 그럼 국회의원 뭐 1000명 뽑을 거야? 또 난리 날 거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지금. 자, 그러면 이런 현상에 잠깐만 S라고 쓰면 안 되겠다. 행정부. 자, 이런 현상의 원인은 뭔데? 첨단 기술과의 관련성이 커지기 때문이야. 상황 변화라는 문제에 즉각적으로 대처하려면 어쩔 수 없이 행정부가 그나마 비대하니까 대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개별적 상황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행정부가 개입하는 비중이 커진다는 거예요. 이유는 여기 나와 있고 뒤쪽에. 그래서 1단락 도입부에서 글의 주제는 뭐였던 거냐? 첫 번째 이거야. 행정부와 엄밀하게 입법부는 구분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행정부가 입법부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는 문제가 왜 생겼냐는 거야. 그 왜 생겼다? 네.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개별 상황이 많아지면 이 문제를 대응하기에 입법부의 현재 구조로는 해결이 어렵고 따라서 행정부가 대신 처리해보자 이렇게 간 거야. 여기까지 됐습니까? 내 설명이 이해가 되는 이유는 너희가 민주주의 국가에서 태어나 민주주의 정치 제도 교육을 중학교 때 받았기 때문이고 이걸 모르면 국어 못하는 게 정상입니다. 자, 그러면 행정입법의 유형에는 세 가지가 있대요. 2단락 주제는 당연히 뭐겠어? 위임명령입니다. 3단락 주제는 뭐겠어? 행정규칙입니다. 4단락 주제는 뭡니까? 조례입니다. 우리가 맨날 봤었던 그 꼴이지. 자, 2단락 주제. 자, 그럼 봐봐. 이렇게 행정부가 입법부 역할을 대신하려면 뭔가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걸 규정하는 최상위 법령이 뭐냐면 헌법이에요. 헌법에 근거해서 할 수 있다는 거야. 국회가 위임을 해라. 자, 국회가 위임을 했어. 위임을 했기 때문에 그 결과로 만들어진 것이 위임명령이다. 그 위임명령은 주체에 따라서 나뉘는데 대통령이 만들면 대통령령, 총리가 만들면 총리령, 부가 만들면 부령. 예를 들면 교육부가 만들었으면 교육부령이 되겠죠. 이들은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기 때문에 일단 입법 예고할게요, 여러분. 자, 7월 때부터 우리 우회전 할 때 사람 건너고 있으면 가시면 안 됩니다. 7월 달 됐습니다.
우리 이제 우회전할 때 횡단보도에 사람 건너고 있으면 멈추셔야 되고 안 멈추시면 벌점하고 겉으로 나갑니다. 땅땅땅. 이게 공포야. 됐어? 따라오세요. 그래서 행정부가 어떻게 입법부 역할을 대신할 수 있냐. 헌법이라는 최상위 법령에 근거했기 때문에 국회의 임을 받았기 때문에 법적 근거 오케이. 두 번째, 주체에 따라 종류가 갈리는데 대통령이 만들면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이 있겠구나. 모든 국민이 알아야 돼. 모든 국민에 적용되니까. 따라서 1. 입법 예고, 2. 공포를 거쳐서 모든 국민에게 적용될 수 있게끔 예고하고 알리는 과정도 있어야 되겠죠. 됐니? 그러니까 내용 나열을 보면 터져나가는 거예요. 그걸 구조를 최대한 잡으셔야 이해가 되고 여러 머릿속에 처리하신 형태의 정보로 남게 됩니다. 집중하시고 피곤하고 힘들면 앞자리에 앉아서 손이 바쁘시면 돼. 여기 앞자리 비었다. 개인과의 할 수 있는 네 자리가 있네요. 여기. 계속 봅니다. 자, 다시 한번. 위임 명령은 그러면 입법부인 국회가 위임했기 때문에 가능하다. 즉 여기는 명시는 안 돼 있지만 뭐라고요? 네. 삼권 분립의 위배의 문제를 법적 근거를 가지고 해결을 했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따라서 근거 없이 범위 없이 정하면 안 된다는 거야. 포괄적 이임은 다시 한번 삼권 분립 원칙에 저촉되기 때문에 포괄적 이임은 성립될 수 없다. 다만 아니 원래 얘를 가져온 것 자체가 삼권 분립보다도 당장에 문제 대응하려고 한 거 아니야? 알겠어. 첨단 기술 관련성이 더 큰 문제가 생겨버리면 범위 넓게 해줄게. 또 범위 벗어났어? 안 되지. 근거법령이나 범위를 규정했기 때문에 얘가 삼권 분립에도 불구하고 행정부가 입법부 역할을 대신하는 거잖아. 억구의 의미 확대 축소해서 안 된다고. 그럼 어떻게 된다? 효력이 없대. 그럼 이 구조를 저는 이렇게 잡아드린 거예요. 자, 근거는 국회 위임을 받았기 때문에 범위 안에 있어야 돼. 억구도. 범위를 넘어갔어? 무조건 무효야. 범위가 규정 안 돼 있어? 제정할 수가 없어. 기술 관련된 건 다만 범위를 좀 더 넓게 해주겠대. 범위 규정 안 돼 있어? 너희 맘대로 규정해? 그럼 포괄적이 안 된다는 거. 여기까지 됐습니까? 구조 철저하게 잡아주십시오. 이렇게 멍 때려. 힘들죠, 여러분? 아이고. 그러니까 여러분, 좀 적절한 휴식도 취하실 수 있어야 되고, 알아서 잘 하세요. 자, 방에서 쉬는 건 알아서 할 거니까. 자, 원래 행정부의 직제나 사무처리 절차에 관한 행정입법으로서 잘 들어. 행정규칙은 원래가 뭐였다고? 행정부 지들끼리 지지고 볶는 거야. 그러니까 지네 맘대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종류가 있었고 원래 주체도 자기 자신이야. 그래서 원래 행정부 내부의 것을 자기 나름대로 야 우리 행정부를 이렇게 정하자. 그걸 뭐하러 국회 동의를 받아. 야 우리 앞으로 행정부 일을 이렇게 하자. 뭐하러 국회 동의를 받아. 그러니까 법적 근거 없이도 행정부 내부에 적용되는 규칙이니까 자기 맘대로 했던 거예요. 국민의 적용도 안 되니까 예고하고 공포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국민이 뭐 알든 모르든 뭔 상관이야. 행정부 내부에 관련된 건데. 이게 원래 행정규칙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위임명령으로 대응이 안 될 정도로 급박한 것이 터져. 예를 들면 코로나 터졌어. 어떻게 할 거야 이제 갑자기. 야, 2자리 뛰어, 4자리 뛰어. 야, 언제 국회에서, 야, 왜 2자리냐, 왜 4자리냐, 8자리는 안 되냐, 야, 4인이야 모임 금지라고? 왜 그러면 4인이냐, 5인은 안 되냐, 6인은 뭐가 차이가 있냐, 환장하는 겁니다. 정할 수가 없어. 그럼 어떡해? 아, 행정부 빨리 해. 라고 했던 거야. 그래서 행정규칙은 속도를 우선시하는 거죠. 자, 원래는요, 적용 대상은 일반 국민도 아니야. 따라서 근거도 필요 없어. 지들끼리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절차도 없어. 그러나, 잘 들어 이제 국민의 경우도 적용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첨단 기술과 관련성이 너무 크거나 막 시급해. 그러면 위임 명령으로도 대응이 안 돼. 어떻게? 아유, 니네가 해봐 그러면. 그래서 어떻게? 1. 재정 주체만 지정하고 2. 유형이 지정되지 않았다면 그것을 고시 예규 같은 행정규칙, 다시 행정규칙으로 행정부 내부에 관련된 규칙을 적용하는 절차를 거쳐서 일반 국민에도 적용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대원칙은 행정부 내부의 행정규칙이기 때문에 입법예고 같은 절차는 필요 없다는 거야. 그럼 봐봐. 벌써 정보가 막 뿌려졌어 아주 그냥. 그럼 이거를요 여러분 이 정보 조각들을 모음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모아놓은 거예요. 됐습니까? 표처리를 해둔 거라고. 그럼 한눈에 딱 보이잖아. 이 연습을 해야 돼. 왜냐면 이거 안 하면 이 문제 진짜 힘들어요. 그러니까 발췌독을 해도요 진짜 끝도 없어. 막 헷갈려. 터져. 자 4단락. 그 조례 너는 뭔데? 자 지방의회가 주체예요. 입법 목적은 뭐야? 지역의 특수성. 알겠어? 그러면 지방자치 기관이 지방의회라는 점에서 주체가 특이하고 범위도 누구겠어요? 일반 국민이지만 그 지역민이겠죠. 그러면 뭐가 필요하겠어? 공포 절차, 공포 등의 절차가 있어야 국민에게 적용할 수 있을 거 아니야. 또 억구의 의미에 아웃하면 당연히 안 되는 거고. 반대로 얘는 자 일반 지역, 그러니까 특수한 지역에 적용되는 거니까 포괄적 이임은 또 가능하대. 그럼 봐봐 또 정보가 나열됐지? 이쪽으로 와. 이렇게 처리하는 거예요. 주체는 누구야? 지방의회. 얘도 어쨌든지 간에 행정부 다시 국회라는 입법부가 존재함에도 대안적으로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법률 근거 받아야 돼. 왜? 지역의 특수성을 중앙의회가 고려하지 못하니까. 알겠어? 야 국민에 적용되니까 입법 예고와 공포 같은 절차 거쳐야 되겠네.
하지만 얘는 지역 특색에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좀 더 느슨한가 봐. 그래서 포괄적 이임은 가능하대. 얘는 포괄적 이임은 불가능하고. 됐어요? 그러니까 정보가 비교대적 포인트가 엄청 많아요. 발치다 보면 끝이 안 난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표출하는 연습을 꼭 하셨어야 돼. 정리하세요. 10초씩 잡아주고 사진 찍어 올려주시고 갑시다. 자, 필기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문제 보면 훨씬 쉬워. 9시 17분. 여러분 잘 보세요. 봐 이제. 내 매직을 보여줄게. 첫 번째 문제는 항상 주제와 구조라 그랬지. 구조는 뭐예요? 비교 대조죠. 질문. 지금 공통점이 많은 지문이니 차이점이 뒤지게 많은 지문이지. 차이점이 뒤지게 많죠. 공통점이 많으면 뭐하러 써? 문제가 있으니까 대안으로 존재하는 거고 차이가 되게 많잖아. 그럼 봐봐. 동일하다, 모두 그렇다, 모두 그렇다, 모두 그렇다가 정답이겠니? 확률 뚝 떨어지는 거예요. 맞죠? 표로 갈 필요도 없어. 어떻게 주체가 동일해? 어떻게 주체가 동일해요? 대통령, 총리, 부, 행정부, 지방의회 다 다른데. 이해됐어? 그러니까 공통점이 있기 되게 힘든 거야, 얘는. 왜? 심지어 법적 근거도요, 행정규칙은 법적 근거 필요 없다. 또, 법적 근거 둘 다 필요하거든? 얘는 또 포괄적 이임이 되고, 얘는 또 포괄적 이임이 안 되고, 얘는 또 포괄적 이임이 돼요. 또, 얘는 입법 예고와 공포라는 절차를 거치지만 또 얘는 거치지도 않아. 차이점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게 날이 확 써 있다면, 저랑 연습이 딱 됐다면요, 이런, 공통점 선지보다는요, 차이점이나, 다시 읽어보니까 얘 주제에 되게 밀접하죠. 자, 그럼 봐. 왜 행정입법을 쓰니? 그래. 국회가 느리게 대응할 수밖에 없으니까 행정부가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가져온 게 그래 주제 행정입법이잖아. 끝났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그냥 유형이 이렇고 이 유형에선 이런 처리를 하라고 한 거고 차이점이 뒤지게 많은데 그걸 왜 하나씩 확인하고 있어? 공통점이고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주제가 정답될 확률이 제일 높다는 거 알고 있고 그러면 의심을 해도 제일 확률 높은 범위를 먼저 의심을 해야지. 왜 쓸데없는 1번부터 어딨지 막 이러고 있냐고. 주체 어딨지? 대통령이었나? 뭐 이러면서. 찾을 필요가 뭐가 있냐고. 지방의회를 왜 대통령이 정해요? 당연한 걸 자꾸 내용일치로 하려고 하지 말라고. 당연한 걸. 자, 27번 볼게. 기억 이후로 가장 적절한 거요. 자, 얘는 두 번째 주제야, 여러분. 자, 첫 번째 주제는 뭐냐면 입법 목적이야. 왜 이걸 가져오게 됐어요? 그래. 이게 지금 과학기술은 엄청 빨리 발달해. 사회 문제도 엄청 빨리 변해. 반면에 예의 속도와 비교를 해보면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입법 속도가 느린 거야. 이해되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야 그럼 행정부 니네가 해봐. 행정부 니네가 입법 역할도 해봐. 이게 바로 행정입법이라는 제도잖아 지금. 그게 그대로 정답 설계가 된 거고. 그럼 봐. 어떤 문제가 생기니? 당연히. 야 그럼 행정부 다 헤쳐먹냐? 그럼 상권분리 어디 갔어? 그러면 다시 한번 또 상권분리 문제가 생기잖아. 그 상권분리 문제는 또 어떻게 해결할 건데? 여기서 물어봐야죠. 해결해야죠. 됐어? 그 상권분리 문제 어떻게 하겠다고? 너희 국회의 권한, 국회한테 위임받은 권한을 오버하면 아웃이야. 그게 기억이잖아. 이해됐어? 너희는 위임받았을 뿐인 거지 너희가 입법권을 갖고 있는 게 아니야. 근데 너희가 입법권을 침해? 무효. 이거라고. 됐니? 따라서 뭐라고요? 그래. P. 너희가 입법부의 권한을 침해했어? 무효. 1번 끝이죠 그러면. 맞잖아. 근거 없이. 법률적 근거 없이. 입법부의 위임 없이. 니네 맘대로 법을 정했어? 너희 입법부 권한 침해한 거니까 무효야 그건. 발췌독 다시 한번 해볼까? 잘 들어. 발췌독이 아니라 뭐라고? 주제 구성, 주제 구조, 재처리. 주제 구조 재처리. 뭐라고요? 위임 명령이 법률로부터 위임받은 범위를 벗어나면 안 돼. 위임 근거 법률이 사용한 억구의 의미를 확대 축소하면 안 돼. 이유는 너희는 위임받은 만큼만 해야 돼. 위임받은 법위 내에서만 해야 돼. 그걸 오버했어? 상권분립에 위배되는 거야. 그래서 아웃. 됐습니까? 너희가 법률 근거 넘어갔어. 법률의 범위를 넘어갔어. 위임받은 범위를 넘어갔어. 그래서 너희 무효야. 끝. 이해되셨어요? 집중해서 보시라고. 봐. 이 지문이 정보량이 터져가지고 굉장히 난사피지잖아. 근데 주제를 정확하게 잡는 것만으로 구조처를 정확하게 하는 것만으로 얼마나 난이도가 되게 쉬워져요. 자 그럼 봐 이제 행정규칙을 디테일하게 물어보고 있죠. 여기서. 그럼 표출했으면 되게 깔끔해지는 거야 얘는 이제. 자 집중 좀만 합시다 여러분. 죄송해요. 연강 안 해야 되는 거다. 두 종류가 있는 거야 여러분. 첫 번째 종류는 뭐야? 행정부 내부에 대한 거. 두 번째는 뭐야?
위임 명령으로도 안 돼서 얘가 해결해 주는 거야. 위임 명령으로도 안 되니까 야 그럼 네가 해결해봐 이거잖아 지금.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행정부 내부다. 국민의 적용이 안 된다. 얘는 국민의 적용이 된다. 그럼 봐. 그렇구나. 자 여기는 뭡니까? 행정부 내부죠. 여기는 뭡니까 이제? 국민에 적용하는 거죠. 됐어? 당연히 행정부 내부니까 뭐하러 위임을 받아? 지들끼리 하면 되지. 내부라니까 당연히 국민한테 적용되지 않죠. 요구되지 않죠. 이해됐어? 근데 이제 봐. 위임 명령으로 한계가 있어서 행정규칙으로 대신해서 국민에 적용을 할 거야. 그러면 위임 명령의 제정 절차 1. 예고와 공포를 따르나? 이건 이제 좁히고 발제도 아니 구조 재처리했더니 그렇구나. 국민의 적용은 됐지만 얘는 신속함을 요구했기 때문에 입법 예고 공포 없이도 가는구나. 절차 없구나. 됐습니까? 두 번째. 행정규제사항을 정하는 경우 위임 근거법률 범위와 주체 어떻게 됐지? 따라와. 자, 주체는 규정되고 유형이 규정되지 않았을 때 쓴다고요. 주체는 규정돼. 그런데 유형은 규정되지 않았을 때 주체는 규정됐으니까 주체에 제정된다. 오케이, 가능하죠. 5번 선제 볼게. 에이, 같으면 위임 명령 쓰지 뭐하러 행정규칙 쓰니. 다르니까 행정규칙 쓰겠지. 다르니까 이해됐어요? 아니 맞잖아. 지금 위임 명령으로 안 되니까 행정규칙을 갖고 온 거잖아. 무슨 얘기야? 위임 명령은 이런 절차여야 되는 거예요. 이런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라고. 얘는 근데 법적 근거 없이 하는 거야. 왜? 얘네가 일단 주체는 규정했고 유형은 규정 않았으면 너희가 위임 명령 절차를 따르기도 복잡하고 시간이 걸리니까 니네가 빨리 처리해봐. 인 거잖아. 그러니까 얘가 범위가 훨씬 더 넓거나 편의함이 있겠죠. 됐어? 같을 거면 위임 명령 쓰지 뭐하러 행정규칙을 쓰냐고. 따라서 이건 뭐야? 역시 차이점이죠. 아 그렇구나. 그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 구조가 뭐였던 거야? 차이점이었다고. 차이점. 여기서도 그러니까 차이점 적용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됐니? 굉장히 순탄한 느낌으로 여기까지 오셨어야 돼. 왜? 이 문제가 그럼 개쉬워지는데 아니면 벌써 멘탈 터져가지고 털렸어 이제. 여러분 잘 보셔야 돼. 자, 이런 유형은요. 지문의 원리 잡아서 보기에 적용하는 유형이라고 그랬죠. 비교대조 유형은 위계가 같을 때고 이렇게 위계가 떨어지는 경우는 적용하는 유형이야. 그럼 보세요 여러분. 법률이지. 이거 누가 정했니? 법률은. 국회예요. 국회. 몰랐으면 오늘 배우시면 돼. 법률은 국회가 정하는 거야. 두 번째, 대통령령이니까 대통령이 주체로 정했네. 이게 뭡니까? 위임 명령이죠. 자, 그리고 다는 지방의회가 주체니까 얘는 조례가 되겠지.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럼 잘 보세요, 여러분. 자, 가의 3조야. 여기까지 국회다. 주황색으로 갈게요, 국회. 그런 사항은 어떻게? 대통령령에서 규정이 되어 있대. 따라서 국회 근거해서 위임 명령이 제정이 됐을 거고 그 위임 명령의 근거에서 답변을 준 거예요. 또한 덧붙였죠? 잘 들어. 위법률이야. 위법률. 법률은 뭐라고요? 위임 명령이야? 국회 제정 법률이야? 국회 제정 법률이라고. 국회 제정 법률. 이 16조는 뭐야? 가의 16조야. 가의 16조. 법률이니까. 그럼 봐봐. 그것에 의하면 신고번호, 표시기간, 제작자명을 규정하게 되어 있대요. 여러분 잘 들어. 그러면요 여기 나와 있는 3조와 16조의 관계는요 어떤 관계야? 법률이라는 측면에서는 동일하죠. 맞지? 그런데 봐. 5개 광고물 등의 관리와 5개 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고 얘는 그것에 따르면 얘네들을 표시해야 된대. 그러면 얘가 더 포괄적인 정보고 세부적인 정보잖아. 그래서 법률 사이에서도 얘는 더 포괄적인 상위 정보를 담고 있고 여기도 똑같이 법률이지만 더 세부 정보를 담고 있잖아요. 더 일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고 더 세부적인 내용을 담고 있잖아. 벌써 낚시 나왔네. 즉 무슨 얘기야? 3조의 세부 내용은 어디에 있어? 16조 방금 주황색 형광펜에서 찾아줘야지. 됐어? 즉 세부 구체 내용은 어디서 찾는다고? 16조에서 찾아주셔야 된다고. 됐니? 그런데 법률은요 이렇게 철저하게 논리관계를 규정해야 객관적이어서 사람들이 납득이 되기 때문에 철저하게 이렇게 논리관계 논리구조를 잡아줘야 되는데 적당히 내용일치해버리니까 3조 다음에 5조 나왔네? 그래? 이렇게 풀어버린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법률 3조의 구체 내용은 16조에서 규정을 해놓은 거라고. 선생님 그럼 5조는요? 자 5조는 뭐가 규정되어 있다고? 광고물에 대한 사항인데 구체적으로 뭔지를 몰라. 확인되는 건 딱 하나야. 뭐라고? 신고하래.
설치 전에. 세부 내용이 아니라 신고 절차에 대한 내용이죠. 구체 내용이 아니라 신고 절차에 대한 거라고요. 이 신고 절차가 5조인 거야. 됐어? 즉 그래서 3조와 구체 관계는 16조고요. 3조의 근거에서 대통령이 규정한 대통령령이 5조인 거야. 그리고 여기서는 신고 절차를 다루고 있는 거지 구체 내용이 아니야. 구체 내용은 3조와 16조의 관계야. 이런 논리 관계가 잡혔어야 1번에서 문제가 뭔지 보이는다는 거야. 근데 그래서 자꾸 구조 그렇게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구조 못 잡으면 이런 문제 터지는 거예요. 알겠죠? 계속 본다. 좀 이따가 질문 받을게요. 나의 5조는 16조로부터 제정할 사항의 범위가 정해져 위임을 받았게끔. 왜? 16조가 뭔데? 법이잖아. 법률이잖아. 국회의 법률이잖아. 국회의 법률을 위임받아서 만들어지는 게 행정입법, 위임명령이잖아. 이해됐어요? 자, 3번 선지. 나는 다와 달리 잘 봐. 지금 입법 예고와 공포를 거치는 애는 누구예요? 법률 위임명령과 조례. 맞아? 행정규칙은 안 받아. 그럼 나를 보자. 나 행정규칙이니? 아니네. 둘 다네. 틀렸네 그러면. 됐죠? 둘 다죠. 둘 다. 됐니? 조례와 위임명령 둘 다 공포, 입법 예고 거쳤잖아. 입법 예고 공포, 입법 예고 공포. 행정규칙만 안 따르고 나머지는 다 거쳤잖아. 그럼 나다 모두 거쳤겠죠. 잠깐만 그럼 정답 2번인가? 더 볼게. 4번 선지. 그러네. 자, 얘도 지금 16조가 아니라 몇 조에는? 그렇지. 앞쪽은 뭐였어? 3조잖아. 따른이잖아. 따른. 3조의 위임을 받은 게 5조죠 그러면. 16조가 아니라 3조의 위임을 받은 게 5조지. 이해돼? 그러니까 논리관계를 계속 물어보고 있는 거야. 여기서 조금 삐끗하면 뜰리는 거라고. 다시 3조의 세부 내용이 16조인 거고요. 3조의 세부 내용이 16조인 거고요. 3조의 위임을 받은 게 대통령령 5조인 거야. 그래서 2번 선지 3조의 위임을 받은 게 대통령령 5조인 거고 가의 3조의 세부 내용은 가의 16조에서 확인되는 거고. 됐어 여기까지? 4번 선지. 자, 의미는 억구의 범위는 오버될 수 있어? 없어. 오버될 수 있어? 없어. 됐어? 공통점이었고 정답은 그러면 4번 끝난 거죠. 자, 나다의 차이점 뭐예요? 나는요 전 국민이죠. 다는요 지방의회가 규정한 지역에 사는 국민들이니까 당연히 범위 차이 생기겠죠. 맞냐 이것도? 근데 봐,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전 국민이잖아. 그러니까 다를 준수해 무조건 나도 준수해야 되는 거지. 집합의 포함관계로 국민은 없죠. 정답 4번 끝이네 그러면. 됐니? 자 봐. 저는 딱 이 지문을 보면서 뭘 느꼈냐. 여러분 이번 특허권 지문 기억나요? 이번 특허권 지문에서 특허권 핵심이 뭐야? 범위라는 거야. 집합의 포함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어. 이 법률은요 뭐가 중요하냐면 논리 집합관계, 포함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래서 논리 집합관계, 포함관계를 계속 묻고 있는 거예요. 즉 3조의 세부 내용은 16조야. 3조의 위임을 받아서 제정된 것은 나의 5조야. 2번 선지. 그리고 얘네들은 전부 다 전 국민한테 적용되니까 입법 예고 공포를 거치고 행정규칙만 거치지 않아. 마지막 4번. 의미는 축소되거나 확대되거나 할 수 없어. 의미 그대로 써야 돼. 위임받았으니까. 정답 4번 끝. 마지막 5번. 지방민은 전 국민에 속하기 때문에 없어. 모든 지방민은 전 국민이 되어서 다 지켜야 되는 거야. 정답 4번 끝.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내용 이해를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정보량이 빵 터졌어. 봐봐 한 30개 넘어. 하지만 표 처리해서 정보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오히려. 왜? 무슨 얘기라는 거지? 결국에는 법적 근거와 목적, 주체에 따른 종료, 절차와 문제 해결을 각각에 따라서 정보 분류를 하고 있는 거구나. 그럼 필요하다면 표 처리도 해야 되겠구나. 그런데 표 처리를 못했어도 사실은 상관없어요. 왜? 첫 번째, 주제는 뭐야? 공통점들보다는 차이점 위주의 글의 전개고. 특히 뭐라고요? 국회의 한계를 행정부가 대신하는 게 행정입법이야. 5번 말고 정답 될 게 뭐가 있어? 표 처리하지 않더라도 주제 잡으면 정답 나왔잖아.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행정부가 그렇다고 해서 입법부의 권한을 오버하면 안 돼. 그게 바로 1번 기억 이유잖아. 그리고 행정규칙의 특징. 일단 크게 두 분류야. 행정부 내부냐, 국민에 적용되는 거냐. 행정부 내부는 지들끼리 만들면 되니까 위임받을 필요도 없고 국민에 적용되지도 않아. 자, 국민에 적용되는 상황이야. 자, 그런데 왜 행정규칙으로 국민에 적용을 시키니? 위임명령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위임명령에 한계가 있으니까 니네가 좀 더 포괄적으로 해봐. 니네가 좀 더 대응을 신속하게 해봐. 그럼 위임명령과 범위가 같다면 위임명령이 하면 되잖아요. 좁혀놓고 팰 수 있잖아. 여기도 마찬가지라고요.
자, 가의 근거에서 나가 위임받았지. 그러니까 2번 선지 가의 3조의 근거에서 나가 위임받았죠. 가의 3조의 세부 내용은 가의 16조에서 다루고 있지. 여기서 1, 2번 아웃이야. 세 번째. 자, 얘는 이제 발췌도를 갔을 수도 있어. 그럼 얘는 공통점이라는 게 보였을 거야. 5번 선지. 얘도 발췌도를 갔을 수 있어. 근데 주체가 누구야? 범위가 어디야? 지역의 특수성. 지방민이겠구나. 얘는 전국민이겠구나. 당연히 속하겠구나. 아웃. 정답은 그럼 4번이겠네. 의미. 발췌도 해봐야지. 그러네. 의미는 확대 축소하면 안 되는구나. 둘 다 공통점이구나. 정답 4번 끝.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평소에 이런 연습을 안 해놓으면 그냥 터지는 거야. 평소에 이런 연습을 안 해놓으면 어차피 틀려. 해뒀잖아?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어. 하지만 대응할 수 있는 카드는 갖고 있어야죠. 그리고 이 연습해서 이 실력 키우는 거 아니에요? 도대체 국어 실력을 뭘 키울 거고 뭐가 국어 실력이 늘어난다는 건데요. 간단한 거 얘들아. 우리가 수학에서 몰랐던 개념을 알게 된다. 실력이 는 거야. 몰랐던, 못 풀었던 유형을 풀 수 있겠다. 실력이 는 거야. 해내지 못했던 발상을 하게 됐다. 다 실력이 는 거야. 즉 모든 과목은 기본적으로 지식의 총량이 늘든 지식의 질적으로 향상이 되든 속도가 빨라지든이야. 국어도 마찬가지겠죠. 근데 국어에서 지식을 늘린다고 되나? 네. 어떤 측면에서? 교육청과 EBS, 수능, 기출 같은 시험 범위들을 하나하나 정리하는 과정에서. 두 번째, 질적 변화는 뭐겠어요? 속도적인 측면이나 정보의 구조, 관계, 논리 처리나 문항이 어떻게 설계됐는지를 바라보는 관점이나. 그래서 정보의 양적 변화와 처리의 질적 변화, 속도 모든 부분에서 개선돼야 되고 바뀌셔야 된다고. 자, 여러분 내신 정말 고생 많으신 거 알아요. 솔직히 얘기할게. 저는 여러분만큼 내신을 열심히 안 했어요. 어차피 내신을 그냥 못 갈 것 같았고 우리 때는 내신이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았고. 그래서 여러분이 평소에 내신에서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잘 모른다면 모르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 때도 막 10번씩 돌렸어요. 국회의 위임을 받아서 제정될 수 있는 것이 나. 대통령령. 주체는 행정부 또는 행정수반이었어요. 여기까지 됐죠? 두 번째, 얘는 지금 3조고 대통령령은 5조래. 근데 보니까 해당 과목에 대한 사항은 대통령령에서 규정되어 있대요. 그러니까 사실 이 관계가 정보가 충분히 주어졌으면 아주 명확했을 것 같아. 근데 정보가 불충분하다 보니까 생기는 문제인데요. 잘 들어 다시. 광고물 등의 허가 또는 신고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 대상 광고물에 대한 사항이래. 그 내용은 어디서? 규정되어 있대. 얘의 위임을 받아서 규정되어 있대요. 됐니? 자, 그럼 봐. 글의 주제를 보면은 잘 들어. 입법부가 신속하게 대응할 수 없으니까 행정부에서 정하라는 거야. 그럼 입법부는 디테일한 내용을 정했을까? 못 정했을까? 못 정한 거야. 그래서 여기에서 문제는 뭐냐면 디테일은 없고 일반적인 내용밖에 못 정한 거야. 대신에 니네가 신속하게 세부 내용을 정해라 라고 된 거예요. 알겠어요? 그럼 둘의 관계는 일반 세부 관계일 거라고. 그런데 1번 선지에서는 그 관계를 뒤집어 놨네요. 맞니? 1번 선지에서는 3조 내용에서 5조의 신고 대상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 거꾸로 얘기했구나 라는 게 첫 번째라는 거야. 이해됐어? 이해됐어?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이게 디테일하게 명시적으로 있으면 더 판단이 쉬웠을 거라고. 하지만 그걸 못했다면 출제자는 두 번째 단서를 줬어요. 어떤 식으로 준 거냐면 16조에 따르면 이 봐봐. 가에 관련된 법률에 1조, 2조, 3조부터 16조까지 있는 거잖아. 이해돼? 그럼 잘 들어. 1조는 일반론을 규정해. 2조는 법률 용어를 규정해. 3조는 취지를 규정해.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아주 명확하게 정보 분류가 되진 않지만 아무래도 좀 더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내용이 3조에 있을 거고. 그리고 보면은 신고번호 뭐뭐뭐라고 세부적인 정보가 16조에 들어와 있잖아. 그래서 이 관계가 명시적으로 명확한 건 아니지만 아마 3조가 좀 더 일반적인 내용이었을 것이고 여기에 관련된 사항, 세부적인 정보를 담고 있는 건 다시 명시적인 건 아니지만 아마도 16조는 상대적으로 더 세부적인 정보였을 거라고. 얘가 좀 더 일반적이었다면. 됐어? 그래서 1번 선지를 아웃시키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었던 거야.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 얘가 일반이고 얘가 세부다. 또는 얘가 일반이고 얘가 세부다.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1번 선지를 아웃시킬 수 있었던 거야. 근데 지금 양쪽 다 질문이 들어와서 내가 정리해 준 거예요. 그리고 아까 수업보다는 이게 훨씬 깔끔하게 정리가 될 것 같아서 아까 수업 날리고 이걸로 들으세요. 자, 2번 선지 봐 이제. 자, 오전에 16조로부터 제정할 사항의 범위가 정해져 위임을 받았겠군. 봐봐. 얘도 법률은 법률이고 국회 법률이잖아. 하지만 논리관계를 정확하게 따지시면 다른 에 따라서 즉 5조에 따라서 3조에 따라서 5조가 규정된 거잖아. 즉 5조의 근거 법률은 또는 5조에 따라서 5조의 위임의 근거는 3조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2번 선제 근거는 이거였다는 거지. 됐어? 16조가 아니라. 그래서 두 가지에서
논리관계가 정확히 잡혔다면 1, 2번이 명확하게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에서 논리관계를 철저하게 여러분 스스로 따지다 보니까 질문이 들어온 거지. 다른 가능성에 대한. 그래서 내가 그 다른 가능성에 대한 설명까지 드린 거고. 자, 표를 그리셨으면 나다의 공통점은 입법 예고 공포, 입법 예고 공포였으니까 아웃이고, 또 마지막 5번 선지. 조례는 지역민인데 위임명령은 대통령같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거고, 당연히 조례는 다시 지역민은 전 국민에 속하기 때문에 지역민은 무조건 전 국민이 속하기 때문에 전 국민이 준수해야 되는 거 준수해야 되는 거고. 됐어? 그러면 4번만 처리하면 되는데 의미는 아웃되면 안 된다. 정답 4번이구나. 이렇게 보였을 거라고. 그래서 지금 질문 들어온 두 가지 포인트가 뭐냐면 이쪽 질문이었어요. 이쪽 설명을 다시 해드렸던 겁니다. 필기에서 정리하면 됐나요? 오케이. 자, 그래서 지금 이 문제 다시 질문 들어와서 다시 정리를 좀 드렸습니다. 영상은 끊을게요.